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직장도 쉬고 집에서도 막 힘들어하고 이런 게 자꾸 반복되고 오래됐다, 문제가 있는 거죠. 단순히 가스 차는 문제라고 넘어갈 건 아닙니다. 치료 대상입니다. 영양제로 그걸 다 해결하겠다? 영양제는 약이 아니에요. 효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양제로 뭘 어떻게 해볼 생각은 조금 너무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가스가 차는 게 왜 차냐면은 그 음식물들이 분해가 되잖아요.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가스가 자꾸 많이 차다 보면 압력이 강해지니까 통증이 좀 생기죠. 이제 복부 팽만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복부 팽만감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아픈 게 문제입니다, 일단. 그게 근데 완전히 또 괜찮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게, 이게 어떤 더 큰 문제, 더 큰 병의 한 조각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셀리악병 같은 되게 뭐 나중에 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증상일 수도 있어서 한번 봐야 됩니다. 너무 심한 사람은 병원에 좀 가보는 게 낫고, 그게 아니고 조금씩은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병적으로 너무 심한 것 같아, 너무 막 통증 너무 심해, 이런 거는 진짜 병원을 가봐야죠. 이제 그거는 뭐 딱히 정해진 게 딱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막 통증이 심해서 막 직장도 쉬고 집에서도 막 힘들어하고 학교를 못 간다든지 이런 게 자꾸 반복되고 오래됐다, 그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단순히 가스 차는 문제라고 넘어갈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빈도하고 강도가 어느 정도 심하냐, 그래서 그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냐 안 주냐,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화장실 엄청 자주 가는 거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일 수도 있고, 가스가 차는 거랑 배변을 자주 보는 거랑은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스가 차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음식물 소화가 되는데 좀 소화가 잘 안 될 때 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소화제를 먹으면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소화제 먹는다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진 않아요. 소화 기능 자체가 떨어진 경우가 많으니까. 그죠? 그 순간만 넘어가는 거죠. 배가스가 뭐 엄청 심하게 찬다고 사실 뭐 죽거나 이런 경우 잘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심한 병의 한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셀리악병 같은 거 뭐냐면 글루텐 같은 거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글루텐이 이제 밀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 얘기하는 건데,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에나 이런 데 뭐 궤양 같은 거, 뭐 장에 뭐 염증 같은 거, 그런 문제들인지 아닌지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됩니다. 한약에서 식적이라면 뭐냐면요, 이 음식물이 들어왔는데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그게 이제 정체되고 막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변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 뭔가 막혀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보통 식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걸 예를 들면 좀 쉽냐면은 매핵기라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목에 갇혔고 뭐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걸린 건 또 아니란 말이죠. 왜냐면은 뭔가 삼켰는데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면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걸린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기분 탓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몸에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치료 대상입니다. 그건 이제 식적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한방 쪽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한의원에 가야겠죠. 배에 가스 차는 음식차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 우유 드시면 가스 차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유당 불내증인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당이 뭐냐면은 우유에 들어있는 당인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중 유전적으로 그 분해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분해가 잘 안 되니까 가스가 좀 많이 차고, 아까 말한 그 셀리악병 이런 분들은 또 밀가루 먹으면 또 가스가 많이 차요. 글루텐이 좀 약한 분들. 근데 꼭 셀리악병이 아니더라도 글루텐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따로 또 증후군이 또 있는데, 그런 분들도 밀가루 먹으면 복부 팽만감이랑 가스를 또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약한 음식물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먹어서 뭐 익숙해지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랬던 음식은 조금 멀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약간 알러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식단이랑도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왜냐면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이 식단이 그대로 연결이 되니까. 배가스가 자주 차는 뭐 특별한 게 있다기보다는 이게 소화기 문제거든요, 결국에. 소화기에 안 좋은 것들이 다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불규칙하게 자꾸 먹는다든지, 수면 습관이 불규칙한 것도 결국 식습관이나 소화기에 문제를 주기 때문에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음식, 자극적인 음식, 막 기름진 거 이런 거만 많이 먹는다든지 매운 것도 문제고, 차라리 뭐 식이섬유나 이렇게 좀 건강한 걸 같이 먹어주면 괜찮은데 안 좋은 것만 골라 먹고 있으면 당연히 좀 더 가스가 많이 찰 수 있고 더 안 좋고, 이게 육류나 지방이 많이 들어간 거일수록 뚱보균이 많이 생기거든요. 뚱보균이 또 유해균이기도 해요. 안 좋은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가스도 많이 생기고 좀 더 안 좋습니다. 반대로 채소나 식이섬유 같은 애들은 날씬균, 날씬해지기도 하지만 얘네가 또 유익균, 좋은 애들이 많거든요. 얘네들은 가스 생성이 잘 안 돼요. 먹는 거에 따라서 이 세균총의 균형이 바뀔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스가 생기고 안 생기고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걔네들은 뭐 조리를 어떻게 하든 일단은 채소보다는 안 좋아요. 한마디로 뭐 그 호박에 줄 그는다고 수박 되는 건 아니거든요. 줄을 어떻게 그어도 그건 수박이 안 됩니다. 육류는 어떻게
어떻게 먹든 그냥 육류만 먹다 보면은 자꾸 뚱보균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겨요. 연구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좀 채식 위주의 생활을 하는 이 원주민들이랑 도시에서 이제 생활하는 사람이랑 비교해 보면은 세균총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고기를 또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적당하게 먹으면 되는데 일단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장이 움직일까요? 아니면은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장이 먼저 움직일까요? 이게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장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왜냐면 우리 뇌에 생체 시계가 있거든요. 이 시차 적응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똑같이 우리가 밥때가 되면 배가 꼬르륵거리죠. 그게 밥때 되면 미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들어올 걸 예상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 수면이라는 게 생체 시계 세팅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수면이 망가졌다? 그럼 생체 시계 엉망이 될 거고, 그럼 얘도 언제 움직일지 모르죠. 아무 때나 움직이는데 얘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됐는데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인이라 치면은 준비 안 했는데 막 뭐가 일을 막 줘. 그 반대로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일을 안 줘. 퇴근하려고 그러니까 또 일 줘. 승질나죠? 파업하겠죠.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시간 맞춰서 9시, 6시까지 딱 정해서 근무 시간 일 딱딱딱 주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언제 나간지도 모르고, 그럼 얘 입장에서는 힘들죠. 수면 시간, 식습관, 규칙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뻔한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다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도 영향이 많이 크죠. 스트레스가 소화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막 체한다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배에 가스 차는 게 이게 장내 미생물 문제도 큰데, 이 유해균, 그러니까 안 좋은 균이 좀 더 많을수록 확실히 좀 더 가스가 많이 차고 복부 증상이 자꾸 좀 생겨요. 복통이라든지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좀 좋은 애들을 바꿔주는 게 중요한데, 좋은 애들 바꿔주려면 식생활 개선도 중요하고 또 유산균, 좋은 유산균을 나한테 맞는 거를 또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한테 맞는 거는 먹다 보면은 내가 편하고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좀 찾는 게 중요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요새는 또 이 안에 대장 세균총을 또 검사해주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거 가까운 뭐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시면은 그 세균총 검사를 해줍니다.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죠. 나한테 뭐가 맞는지. 왜냐면 제품마다 유산균을 해가지고 되게 단순히 생각하시는데, 뭐 락토바실러스, 뭐 비피더스, 뭐 엄청나게 많아요, 종류가. 그거 세균총도 다양하지만은 그 비율도 다 달라요, 제품마다. 또 그걸 어떻게 전달하느냐, 딜리버리 방식도 다 달라요. 뭐 캡슐에 넣은 거, 코팅한 거. 그래서 그거를 결국 실험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장 세균총 검사를 해보시든지. 안 맞는 것들은 막 계속 꾸르륵거리거나 너무 속이 안 좋거나 한마디로 계속 안 좋은 증상이 생기면 안 맞는 거예요. 유산균을 많이 먹어서 화장실 가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대변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대변이 보통 음식물 쓰레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음식물 찌꺼기. 그게 아니에요. 대변의 70~80%가 수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유산균 시체하고 식이섬유예요. 물 다음이 유산균 시체하고 식이섬유입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을 많이 먹어줘야 대변이 충분히 형성이 돼서 잘 나오는 거예요. 변비는 되게 딱딱해져서 작아져가지고 잘 안 나오잖아요. 대변이 잘 나오면 보통 막 이렇게 뭐 대단하게 나오죠. 그러려면은 유산균하고 식이섬유를 잘 먹어줘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식이섬유를 정해진 정도 딱 용법대로 먹으면 되지, 굳이 막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을 필요도 없어요. 이게 아까부터 계속 채소 얘기해서 죄송한데, 역시 유해균을 줄이고 유익균 늘리고 하려면은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줘야 돼요. 이 식이섬유 제일 많이 들어간 건 역시 채소입니다. 채소가 최고입니다. 채소하고 또 좋은 게 사실은 곡류 같은 것도 있어요. 곡류도 식이섬유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런 쪽, 과일도 사실은 좋죠. 이 분야에서 보면 과일, 채소, 곡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드시고, 고기 쪽은 좀 적당히만 비율을 좀 맞춰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소가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감자, 고구마, 호박 같은 거는 뭐 구황작물이죠. 걔네보다는 좀 더 꽃채소나 잎채소, 뭐 줄기채소, 아스파라거스 같은 거, 꽃채소는 뭐 브로콜리 같은 거, 잎채소는 뭐 상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더 낫죠. 근데 뭐 감자, 고구마도 나쁘진 않습니다. 고구마도 식이섬유 풍부하니까요. 고기를만 먹는 것보단 낫죠. 모든 건 어느 정도 타고납니다. 일단 제가 얼굴이 이렇게 생긴 거랑, 거기 뭐 박보검 씨랑 저랑 왜 다르죠 지금? 뭐 타고난 게 유전이 다른데, 얼굴도 다른데 당연히 소화기 기능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생긴 거 다 다르고. 타고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얼굴이 분명히 저처럼 태어났더라도 세수도 하고 뭔가 좀 머리도 좀 이렇게 왁스도 좀 바르고 하고 다녀야지, 제가 이 상황에서 다 포기하고 막 씻지도 않고 그러고 다니면 더 안 좋잖아요. 개선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선을 해서 좀 더 좋아질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소화기도요, 자꾸 이렇게 규칙적으로 자꾸 먹어주고, 식습관 개선해서 뭐 식이섬유도 좀 먹어주고 수면 습관도 좋아지게 하고, 이러다 보면 소화 기능도 분명히 개선 많이 됩니다. 장 건강에 좋은 게, 수면이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장이 운동을 하잖아요. 그 운동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생체 시계에 맞춰서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세팅하는 게 결국 수면이란 말이죠. 그게 망가지면 운동 시간 자체가 다 세팅이 망가져 버리니까 여러분 근무 시간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랑 똑같아요. 적어도 사장님이 근무 시간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는 9시부터 6시고 언제는 11시에 오면 또 나가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단 기본을 맞춰주는
상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식습관, 이제 그 먹는 식단 종류도 중요하겠고, 운동도 사실은 나름 괜찮은 게, 이게 특히 다리 운동 있잖아요. 하체 운동을 좀 자주 해주는 게 복부 장 운동, 장 건강에도 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운동도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걷기나 사이클, 그리고 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늘 자전거라 그러죠? 뭐 그런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장 건강에 도움되는 영양제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유산균이겠고, 사실 유산균만 잘 드셔도 다른 거는 뭐 굳이 꼭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꾸 이게 좋은 걸 찾아서 드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한 생활 습관만 잘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걸 다 안 해놓고 뭔가를 먹어서 해결하려는 생각이 사실은 조금 어긋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다면 평상시에 뭐 사랑해 준다든지 사랑이라고 말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이거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평상시에는 야 하면서 막 함부로 대해놓고 어떻게 돈으로 백 주면서 내가 백 줬잖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건 똑같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모님한테 효도할 때도 평소에 전화를 잘하고 그런 거를 표현을 잘해야지, 뭐 선물 하나 비싼 거 사드린다고 효도는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은 영양제 이런 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유산균은 소용이 있는데 영양제로 그걸 다 해결하겠다? 영양제는 애초에 약이 아니에요. 영양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약이 있고요, 그 밑에 건기식이 있고 그 밑에 식품이 있어요. 영양제는 식품에 가깝죠. 건기식인 애들도 있지만 그 건기식도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이라 식품이에요. 얘네들은 뭔가 효능이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가 건기식이고, 식품은 도움이 안 됩니다. 효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약품들은 효능이 있다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얘네만 효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로 뭘 어떻게 해볼 생각은 조금 너무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